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입니다. 사이토 도시야, 오하라 미치오 지음, 홍성민 옮김, 양승규 사진글, 출판사는 공명입니다. 책값은 13,000원, 총 페이지 수는 223쪽, 초판 1쇄는 2012년 10월 25일, 초판 5쇄는 2016년 2월 15일입니다. 부탄 왕국은 면적이 38,394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 면적이 99,000제곱킬로미터니까 대략 남한 면적의 40% 정도 되는 거죠. 수도는 팀푸, 인구는 63만 명, 그중에 남자는 33만, 여자는 30만입니다. 평균 수명은 남녀 모두 66세입니다. 병원은 29곳, 의사는 145명, 공립학교는 221개교, 사립학교는 19개교, 자동차는 2만 9천 대, 전화는 3만 3천 대입니다. 이 통계 자체가 대략 10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부탄은 정치적으로는 왕이 나라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왕정제도가 유지되었는데 왕이 스스로 의회제 민주주의를 추진한 결과 2008년에는 선거를 통해 부탄 최초의 총리가 탄생되었다. 주요 산업이라고 해봐야 농업이 전부이고 사람들의 삶도 소박해서 지금도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의지로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는 독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행복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부탄은 세계에서 국민 총행복, 즉 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의 나라로 유명했다. 1972년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직매 신계 왕축 4대 국왕이 발언한 GNH 개념이 계기가 되었다. GNP나 GDP를 거부한 국민 총행복, GNH의 개념은 당시의 국제상식으로는 너무도 파격적인 이야기였다. 이런 GNH 철학의 바탕이 되는 것은 부탄의 국교로 전 국민의 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부탄의 싱크탱크로 불리며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철저히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주장으로 유명한 부탄 연구센터의 카르마 우라 소장은 경제적인 윤택함을 위한 생활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희생되고 자연을 접촉하는 기회가 줄게 되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근대화가 초래하는 폐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대화를 주의 깊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부탄의 헌법에는 국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4가지로 밝히고 있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발전, 히말라야 자연환경의 보호, 유형, 무형 문화재의 보호와 추진, 그리고 좋은 통치이다. 부탄은 이 4가지 기본 방침을 토대로 국가를 운영한다. 현재 부탄 정부는 재원의 50%를 인도, 일본,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와 국제연합 개발계획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것이 빈곤 퇴치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로나 수력발전, 송전선 등 국토 개발을 위한 개발 원조가 대부분이다. 또한 모든 계획은 원조하는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탄에게 그 권한이 있다.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부탄은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나라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국왕의 판단이었다. 이후 부탄은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같은 상대적인 소국을 부탄의 파트너로 선택했고 이 나라들은 부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 후 미국이 지원을 제안했지만 부탄 쪽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국민 누구나 국왕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갈 수 있다. 부탄 국민에게 국왕은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친밀감이 느껴지는 존재이며
이것이 부탄에서 국왕의 인기가 높은 이유이다. 2008년 왕 스스로 절대군주제를 포기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역사상 혁명이나 외압 없이 왕이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일이었다. 지금의 삶은 잠깐이며 누구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조금만 더 하고 점점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사는 것이다. 좀 더 하고 욕심을 내면 차츰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그것은 고독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주위와 교류하며 공동체에 머물러야 한다. 원만한 인간관계야말로 행복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불교 사상에 따르면 필요 이상으로 원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것을 갖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행복한 것이다. 부탄의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력이다. 이웃나라 인도는 만성적으로 전력 부족을 겪고 있어 부탄의 전기 85%는 인도로 보내진다. 대개는 수력 발전으로 험준한 지형을 활용한 소규모 발전이다. 부탄은 지하 자원의 채굴은 최대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채굴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환경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하고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부탄의 헌법에는 삼림 면적은 영구히 국토의 60%를 밑돌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탄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연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숲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았다. 부탄의 기간 산업은 농업이다. 부탄에서 일하는 사람의 90%가 농민이다. 하지만 도시를 제외하고는 나라의 대부분이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탄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늘고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아 연간 2만 1,000명 정도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싸지 않은 체재비를 규정해 두고 있어 이것이 관광객 유치에서 하나의 제어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관광객이 부탄을 여행하려면 하루에 200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은 식사와 가이드, 이동용 차, 운전사가 포함된 가격이다. 부탄 정부는 부탄에서 배낭족이 마구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부탄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오르지 않은 7,000m급의 고봉들이 많이 남아있다. 1980년대 초 정부는 외국인에게 등반을 허락했다. 등반에는 길을 안내할 가이드와 짐을 운반할 포터가 필요하다. 부탄의 많은 농민들이 포터로 소집되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등반 시기가 농번기와 겹쳐서 논밭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국왕에게 하소연했다. 우리에겐 외화를 가져오는 등산객보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말은 그때 국왕이 한 말로 국왕은 즉각 농민을 포터로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부탄의 주요 관광 상품이 되었던 등반도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부탄의 고봉들은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미답봉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부탄은 2005년 조사에서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부탄 사람들에게 행복합니까? 하고 물으면 부탄에서 태어난 것이 다행이다. 부탄에서 사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랑스러워한다. 부탄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육비가 무료였다. 지금은 교복과 문구용품, 기숙사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지만 학비는 여전히 무료다. 부탄에서는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점성술이나 푸자라고 하는 기도의식이 치료를 대신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정부는 국민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점성술이나 푸자 등의 전통 의료를 받아도 좋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수도 요금은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도시에서는 유료다. 부탄에서는 계곡물을 끌어들여 마을의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곳에서 물은 무료다. 2004년 말 담배의 수입과 판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다. 유일하게 흡연이 허락되는 곳은 자신의 집뿐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흡연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여긴다. 또 원래 부탄에는 흡연자가 적었다. 이런 이유들로 부탄은 세계 최초의 금연 국가가 된 것이다. 부탄에서는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과 친척이 못 본 척 하지 않는다. 친척이 있다면 그 집에서 지낼 수도 있다. 그것이 부탄의 상식이다. 부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저 사람은 지금 무척 힘든 처지다 라고 느껴질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부탄에서 가족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부탄 가족들은 일가 친척을 포함한 대가족의 개념을 갖고 있다. 서로 돕고 지켜주며 살아간다. 부탄에서 외톨이로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탄의 농민은 대부분 자신의 밭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소작농도 있다. 부탄의 국왕은 대대로 땅을 갖지 못한 농민에게 자신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 물론 무조건 땅을 하사하지는 않는다. 1년 전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서 부정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땅을 하사한다. 부탄의 아이들은 항상 웃는 얼굴이다.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거부감도 없다.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묻는 말에 답을 해준다. 사진을 찍자고 하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주눅들지 않고 편안한 자신감이 보기 좋다. 부탄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피로연처럼 사회적으로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의식에 대한 풍습이 없다. 부탄에서는 남자가 여자 집에서 같이 살면 결혼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적으로는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신혼여행도 역시 없다. 수도 팀푸에서는 어디를 가도 영어가 통한다. 부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유치원부터 영어를 접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두 유창한 영어로 말할 수 있다. 부탄에 첫눈이 내리는 날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우선 모든 관공서가 쉰다. 첫눈은 부탄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첫눈이 내린 날은 축제일이 된다. 부탄에서 눈이 내리면 모두가 행복해한다. 부탄에서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눈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놓은 사람에게 한턱 내야 하는 풍습이 있다. 행운을 부르는 눈이 내리는데 늦잠을 잔 벌로 말이다. 눈이 내리면 부탄 사람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들뜬다. 부탄은 전통적으로 모계 사회다. 여성이 집안의 땅과 재산을 상속받는다. 부탄에서는 집안을 지키는 것은 여성이고 남성은 그 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씨를 옮겨주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부탄의 가족 단위는 합동 가족이 주를 이룬다.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가 같이 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농촌은 대가족이 보통이다. 자녀와 손자가 조부모나 부모, 친척을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부탄에는 양로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이 없다. 늙은 부모나 친척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탄에서는 딸이 부모를 모신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 집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예전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도 쉬웠다. 지금도 그 풍습이 남아있어
이혼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부탄인은 이혼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상의 이목 때문에 이혼을 꺼리는 일도 없다. 결혼식과 피로연을 성대히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구속력도 없고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여자 쪽 가족이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탄에서는 대가족 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소외되어 외롭게 생활하는 아이가 없다. 고아가 된 아이가 있다면 부모를 대신해 반드시 그 친족들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 친척, 형제자매, 조부모가 아이를 맡아 돌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부탄에는 고아원이 없다. 부탄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인정된다. 하지만 일부 일처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탄의 작가 쿤잔 초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탄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죠. 마침 나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어린이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부탄에서는 모두가 대가족으로 이어져 있죠. 길을 가다가 머물 곳이 없어도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동체로 이어져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돕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 행복감을 느껴요. 부탄에서는 일을 가정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없다. 자신의 개인 생활을 더 소중히 여긴다. 야근은 상상할 수도 없다. 목차를 읽겠습니다. 추천사, 부탄 사람들은 행복을 알고 있다. 프롤로그, 세계가 이상향으로 삼은 미래국가, 부탄의 비밀. 1장, 정치편, 강대국을 지향하지 않는다. GNP보다 GNH가 중요하다.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국민의 행복을 정책화한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 건물도 전통 건축, 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초강 국가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인도와는 100년 넘게 사이좋게 지낸다. 부탄 공무원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는다. 부탄에서는 누구나 국왕을 만날 수 있다. 국왕 스스로 민주주의를 추진했다. 직메 틸레 총리에게 듣다. 행복의 지혜 1. 부탄에서 만난 사람들 1. 2장 경제편.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 거대한 댐을 만들지 않는다. 지하자원을 발굴하지 않는다. 삼림 비율은 국토의 60%를 유지한다. 특산물은 수력 발전이다.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 외화를 가져오는 사람보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 쓸모없는 것으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다. 채소는 대부분 무농약이다. 부탄 국민은 기근으로 굶주린 적이 없다. 수력 발전을 해도 송전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부탄 연구센터 카르마 우라 소장에게 듣다. 행복의 지혜 2. 부탄에서 만난 사람들 2. 3장 사회편. 자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부탄 국민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다. 교육비는 무료다. 병원비도 무료다. 수도요금도 무료지만 도시에서는 유료화되고 있다. 부탄은 세계 최초의 금연국가다. 외국인은 사원 안까지 들어갈 수 없다. 노숙자가 없다. 야생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땅이 없는 사람에게 국왕이 땅을 선물하다. 불상을 감상하는 사람은 없다. 스님은 사회의 존경을 받는다. 불교 이외의 종교도 인정한다. 화려한 결혼 피로연은 없다. 부탄 어린이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 부탄역으로 행사를 정한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휴일이다. 국기는 궁술이다. 송이버섯은 인기가 없다. 금 6의 달이 정해져 있다. 살생은 하지 않는다.
쌍계잠 교육부 차관에게 듣다. 행복의 지혜 3. 부탄에서 만난 사람들 3. 4장 생활편. 행복해지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여성이 집안을 잇는다. 3대, 4대가 같이 산다. 의외로 이혼율이 높다. 집안의 장례식 때는 21일간 쉰다. 부탄의 남편은 아내에게 잡혀 산다. 부탄에는 고아가 없다. 일부 다처는 인정되지만 재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병에 걸리면 병원보다 절을 찾는다. 오락은 부탄 영화 감상이다. 이름만으로는 성별을 알 수 없다. 신혼부부는 오두막에서 밤을 보낸다. 장식을 위해서는 꽃을 꺾지 않는다. 작가 쿤잔 초덴에게 듣다. 행복의 지혜 4. 부탄에서 만난 사람들 4. 옴기니의 말. 세상의 중심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나라. 지금까지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감정은 놀람, 감탄, 두려움 등이 섞인 묘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외의 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니. 물론 작은 나라이고 산악지대라는 자연 환경을 가졌기에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한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한 개인이나 작은 지역 공동체도 충분히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노자 도덕경에 나온 소국과민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소국과민은 나라를 크게 만들지 말고 백성을 많이 모으지 말고 작은 나라와 적은 수의 백성이 살아가게 하라. 무역과 무위로 살아가게 하라. 이런 뜻으로 노자가 한 말이죠. 이 노자의 이상향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부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의 짧은 평균 수명 그리고 가난한 모습을 보면 이거 정신승리 아닌가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주머니는 더 넉넉하고 지갑은 더 빵빵해도 부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안,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진짜 자기를 속이는 정신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집안에 두는 가전제품들의 종류와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없던 것들도 생겨나고 있던 것들은 개수가 많아집니다. 냉장고도 종류가 분화되고 점점 용량이 커지고 스타일러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광고를 보니까 신발만 따로 관리를 해주는 스타일러 광고도 있더라고요. 뭔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추구한 적도 있습니다만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 가족들이 원하는 에어컨이나 TV, 자동차도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 혼자라면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짐을 큰 배낭 하나 정도로 줄여서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마음껏 돌아다니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면, 즉 매일 먹는 음식과 입을 수 있는 옷과 잠잘 수 있는 곳이 주어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부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돈이 많다는 재벌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돈이 너무 적어도 안 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은 것은 너무 적은 것보다 오히려 더 불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그날 먹고 살 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친척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부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금액이 25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25만 원 정도를 내야만 입국이 가능한 거죠. 그 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식 비용, 가이드 비용, 차량 제공 비용, 운전사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저도 언젠가 이 부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